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1등급 기본인데 오늘은 독서비문학 인문제제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수필은 고전시가 수필이 결합되어서 나온 건 B형 시험지고 A형 시험지는 고전시가 단독과 현대시하고 수필이 결합됐어요. 2015년 수능에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로 찾고 복습할 때는 오답의 근거 이유까지 주체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하버드 대학 시계탑에 있는 말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인가. 자, 6주차 가서 복습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자, 들어가 볼까요? 12번이 진짜 어려워. 12번이 아주 어려운데 12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독서 비문학에서 중요한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읽어서 따라서 그러므로 욕한데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 이것도 중요한데 자, 개별적으로 개나리가 아름답다. 구체적으로 장미가 아름답다. 특수하게 국화가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귀납추론이라고 해. 귀납추론은 경험. 귀납추론은 경험을 하는 거야. 경험을 한다. 한국의 까마귀가 검더라. 일본의 까마귀가 검더라. 중국의 까마귀가 검더라.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갈 수 있어. 2013년에 칼 포퍼의 반정주의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봐야 돼.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 여기까지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간다면 미국에도 까마귀가 있는데 따라서 미국의 까마귀는 검을 것이다. 요게 연역추론이야. 3단 논법이죠. 연역추론. 우리 학생들은 이 소주제문 전체를 나타내는 소주제문과 항상 문장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마련인데 뒷받침 문장이 제시문에 안 나오고 선택지에 나올 때도 있어. 즉 제시문에서 모든 꽃이 아름답다 이랬을 때 선택지에 호박꽃도 아름답다 이래도 맞는 거라고. 모든 꽃은 아름답다라고 했으니까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건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모든 꽃은 여기가 이제 소주제문인데 이건 전체고 상위어가 되는 거지. 상위어. 꽃 이건 상위어야. 자, 칠판 봐.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상위어는 언어야. 언어. 이건 하위어가 된다. 자, 근데 이제 귀납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 하나의 예외 사례가 있어도 박살이 난다는 건데 아시아의 백조가이다, 아프리카의 백조가이다, 유럽의 백조가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이 돼. 블랙 스완이야. 따라서 귀납추론은 바로 박살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하는 게 뒤집혔다고. 따라서 요거는 07 수능에도 나왔고 2013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포괄하는 말이 뭘까? 일반어가. 상위어가 시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동양. 이 세상을 나누면 동양하고 서양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다 지역이라는 말을 넣으면 쉽겠지만 안 줄 때가 있어. 그래서 동양지역, 서양지역으로 나눈 게 지역이고 거기 12번 문제 1번 선택지를 봐야 되는 거지. 12번 문제 1번 선택지가 해결이 되어야 12번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돼. 12번에 1번이 맞다라는 걸 해결을 해줘야 돼.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지. 자, 동정심 요거는 이제 2008년 6월 평가원인데 이 12번 문제가 그 평가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1번 선택지 요걸 해결을 못해서 0806 평가원이라고 적어두고 또 유사한 내용으로는 0209 평가원에 자 0209 평가원의 연민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데이비드 휴미 나와. 휴미라는 철학자가. 자, 12번, 14번을 잘 풀어야겠다. 15번을 더러 틀린 녀석도 있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빗줄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에다가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은 96 수능의 딸깍바리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간접 경험은 세 가지 경우야. 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건 전부 다 간접 경험 범주인데 첫째, 옛날 이야기를 들은 거야. 들은 거. 자, 1번 들은 이야기. 두 번째, 책에서 읽은 이야기. 간접 경험이죠. 두 번째, 책에서 읽은 거. 세 번째는 여기 나온 대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하는 것. 이게 간접 경험이야. 그래서 간접 경험이 96 수능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 들은 이야기하고 책에서 읽은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현대사회는 이제 개인주의 사회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결론이 나오죠.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어. 그냥 가족 간의 일이야, 개인의 일이야 이렇게 무관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인지 현대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12번의 3번 관련입니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역접이야. 자, 시대 네모칸, 지역 네모칸, 연민에 대한 정의. 자, 정의는 규정이야, 정의. 정의를 내리다, 규정하다야. 규정하는 거야. 자, 1m를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져. 그래서 오차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규정은 가능해.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라고 정확하게 오차가 0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12번의 1번 연민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얘들아 상이어가 뭐야? 지역이지, 지역.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이렇게 바꿔도 돼. 연민에 대한 정의는 중세와 현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따라서 제시문에는 일반적 진술이 나온 거고 선택지에는 개별적인 진술이 나온 거야.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게. 자,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다 일반적 진술에 호박꽃이 아름답다 개별적 진술이 나와서 선택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지. 선택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1번에다 추가적으로 적어. 연민은 중세와 현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고쳐놔.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깁니다. 충족될 때.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네.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나왔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윗줄을 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독서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을 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야.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뎌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12번에 3번이야.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가 한 번 더 나오는 거니까 12번에 3번 일단 그리고 12번에 1번도 정리했어요.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세월호 사건을 아마 기억할 거야. 그 다음에 작년에 경주에서 리오 붕괴된 건물 하나 있지. 대학생들 아마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리오 마 리조트? 무슨 리조트 경주에 코오롱 거 붕괴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어. 그거를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자면 가는 거잖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자, 수학여행을 가기로 해갖고 그 배에 탑승했다. 그 사람의 잘못이냐고 그게. 자,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적도 있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적도 있어요.
대형 사고. 충주 유람선에 불난 적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어. 서세원 씨의 친구분 하나가 성수대교를 건너가는데 앞에 차들이 사라지더래. 그래서 달려가다가 멈춘 거야. 멈춰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붕괴됐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용인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충격이 완화되고 그러면서 바람 좀 쐬고 와라. 바람 좀 쐬고 와라 해서 충주 유람선을 탔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충주 유람선에 불났잖아 또. 그래서 50여 명 이상 죽었는데 거기서도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의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치료받다가 어느 정도 치유되어서 바람쐬러 충주 유람선을 탔는데 거기서 다시 불이 나가지고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요행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사실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거나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이해되지? 뭐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었어. 그 지하철에 왜 그 지하철을 타 이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그거는 대형 사고라는 거. 자,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방을 해? 그럼 걸어만 다녀? 걸어 다니는 건 안전할 것 같아? 자, 3문단 가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역접이야.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건 초등학생도 한다 그랬어.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나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 뒤가 중요하다. 여기서 12번 답이 나온다. 자, 12번에 2번도 해결이 되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12번에 이 연민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니죠. 이해됩니까? 저기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세월호 참사.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고 왜 가슴 아파해 국민들이. 왜 가슴 아파할까? 젊으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들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들 얼마나 이 미래가 촉망받는 학생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큰 거지.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어. 성금 또는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연민을 갖고 국민들이 도와주죠. 동시에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자, 정확하게 연민의 가치가 커진다야. 그런데 12번에 5번은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은 많아진다 그랬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연민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고쳐야 돼. 12번 답 5번. 12번에 이제 2번은 맞는데 지울 수 있고 5번인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읽어보면 또 나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13번에 5번이다 얘들아. 첫째는 13번에 5번.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피부암 환자가 많아졌다. 자, 옛날에는 피부암은 암 아니었어요. 이런 암 없었지. 근데 환경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으니까 위험한 거지.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자, 관계야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 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자, 둘째에 해당되는 게 13번에 1번, 2번. 공장 이전으로 직장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경제적 관계죠. 2번,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죠. 다음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13번에 3번이네. 뉴스를 통해서 이주민의 고통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자, 또 한 번 소주제문이 나왔다. 빗줄을 그어라.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아요. 12번 답 5. 다시 한번. 연민의 가치가 높아진다죠. 자, 12번을 5로 딱 해준다. 12번을 5로 해준다.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4문단 가자.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갑니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지요.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자, 뒤섞이다의 뒤는 접두사야. 몹시, 마구, 온통 이런 뜻이야. 몹시, 마구, 온통. 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이다. 자, 비유적 표현이야.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네모칸 빗금쳐라.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이야. 요거는. 자, 거기서 12번에 4번이 나와요. 12번에 4번. 이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12번에 4. 동정으로 끝나는 연민도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입니다. 자, 12번 정답 나왔습니다. 1, 2, 3, 4, 5를 다 찾아줬어. 맞지? 그러니까 요거 출제위원들이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이지? 출제위원들이. 자, 근데 이제 가장 찾기가 어려운 게 요거야, 얘들아. 12번에 1번이라고. 나머지는 다 있어. 12번에 3번, 4번, 2번, 5번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이 12번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는 자, 연민에 대한 규정,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이 문장에서 12번에 1, 연민은 동양과 서양에서, 자,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야. 그러니까 요거를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요걸 잘 이해해야 돼. 개별구체 특수가 일반 보편 포괄로 갔을 때 이 뒷받침 문장과 소주제 문장과의 관계. 자, 선택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제시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요거가 완벽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독서 비문학은 최강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따라 읽은 거.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이렇게 따라 했던 그런 내용들과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곧즉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12번을 1로 했습니다. 13번도 이미 다 풀었어요. 첫째, 피부암 환자. 둘째, 경제적, 사회적 관계. 사회 경제적 관계. 셋째, 교통통신의 발달. 자, 그래서 13번 답을 4번이라고 하자. 4. 행위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에다가 개발시라고 적고 이 경우는 연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 13번을 4로 하겠다. 14번이 좀 어려운데 14번은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다. 그리고 보기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선택지는 반드시 상위 항목 문제 플러스 제시문 플러스 보기에 포함된다. 자, 1, 2, 3, 4, 5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좀 어려우니까 보자. 경수는 어떤 할머니의 고통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자, 방송을 보았으니까 이건 간접 경험이죠. 4번 선택지에 있어. 경수는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의 탓이고, 자, 할머니 자신의 탓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 그분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고 길렀고 세금을 냈고 이렇다면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항목이 있어. 요즘은 그러잖아. 출산, 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제 복지국가야, 복지국가. 할머니 자신의 탓이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자신의 탓이다. 이게 이제 5번 선택지야. 불행의 원인을 할머니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현대사회는 너무 위험해. 현대사회는 너무 위험하다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1번 선택지하고 관련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껴졌죠.
자, 4번 선택지에도 있네.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송 도중 전화 모금에 참여했어요. 1번 선택지 연민을 가졌고 2번 선택지 연민 때문에 도움을 줬습니다. 자, 4번 선택지 연민을 느꼈다라고 나오죠. 마음은 뿌듯했지만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군요. 자, 그거는 2번 선택지 연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죠. 이 글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제 14번에 1번 봐. 타인의 비극이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인식은 없었어요.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연민을 가졌습니다. 2번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연대로 나아가지는 못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1, 2, 4 묶어 4.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자 방송을 통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 2, 4야. 얘들아 근데 1, 2, 4가 3번 선택지하고 충돌돼. 요게 1, 2, 4는 분명하게 이 3번하고 충돌이 되는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제시문과 보기에 맞는 내용이야. 특히 1번 밑줄 뒷부분 연민을 가졌다. 2번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었다. 앞부분 4번 뒤에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맞아. 그런데 3번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은 맞는데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의 탓이다. 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은 맞지만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요게 틀렸네. 자, 3번 선택지가 여기에 위배된다. 3번 선택지가. 1번에서 연민을 느꼈고 2번에서 연민 때문에 도움이 되었고 4번에서 연민을 가졌어. 1번에서 연민을 가졌고 2번에서 연민 때문에 도움을 줬고 4번에서 연민을 느꼈다고 했는데 3번에서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1, 2, 4번하고 충돌이 있지. 5번 불행의 원인을 할머니 자신의 탓이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5번도 지워진다. 자, 문제 제시문 보기에 포함 안 되는 게 3번 선택지야. 3번은 또 1, 2, 4하고 충돌이 있어. 됐죠? 요거 잘 기억해. 이게 어려운 비문학은 또 요게 많이 있어. 요거는 이제 독서 비문학 일치월장에서는 2장에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야. 15번 문제는 자, 채만식의 영로. 거기에서 내남 없이라는 어휘가 나와. 94 2차 수능이었다. 15번 A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없는 것 그랬는데 A는 친밀성은 줄었다. 서먹서먹하죠. 설면하죠. 낯설어. 겉돕니다. 겉돌다. 겉돌다. 대면합니다. 1, 2, 3, 4 같은 뜻이야. 그런데 5번은 그 사람과는 너나들이 하는 사이다. 너니 나니 우리들이니 하면서 아주 친밀한 사이야. 자, 채만식의 영로에서 내남 없이, 나와 남 없이 이런 뜻으로 배웁니다. 94 2차 수능이고 내남 없이. 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적어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딱 적으면 돼.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4주차 18번. 자, 내남 없이. 자, 그래서 15번에 5번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란도 고전시가 수필 결합은 이제 B형 형태고 수필과 현대시 결합은 A형 형태. 실전 훈련 16에서 20번인데 17, 18, 19, 20을 다 많이 틀려요. 특히 18번을 가장 많이 틀렸다라는 게 유감이다. 봉선화 물을 드리는데 꽃을 꺾었으면 설렘과 기대감이지 어떻게 애상감이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학생들의 답변에 대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괜히 쫄아서야. 여러분들은 17, 18, 19, 20을 골고루 나란히 왕창 틀렸습니다. 자, 실전 훈련 16번에서 20번 가보자. 이건 찬미가야. 가작품은 시조. 아, 민영의 시조가 나오네. 가는 찬미가. 고울사 젖꽃이여 반만 여인 젖꽃이여. 곱구나 저 꽃이로구나. 꽃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생명체를 대표한다. 생명체 일반의 유한성. 꽃은 꽃을 잃어 열매가 되는 것이다. 자, 이영기의 낙화하고도 비슷해. 2014 수능 A형 이영기의 낙화. 수능장으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이 시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써놔. 꽃은 꽃을 잃어
자,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1년 내내 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꽃은 아름다움이 아니겠지. 꽃은 꽃을 잃어 열매가 되고. 강은, 자, 강이 좋다고 해서 강을 잃어야지 드넓은 바다로 나아간다. 바다가 되고. 자, 이 구절.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꽃은 꽃을 잃어 열매가 되고, 화엄경 구절이야. 강은 강을 잃어 바다가 되고, 고울사저 꽃이여 반만여인저 꽃이여. 시들어가는 꽃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만 시들었구나.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 허여 있어. 자,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여기서 꽃이 시들었다. 젊음을 상실했다. 꽃이 시들었다. 젊음을 상실했다. 그것을 아쉬워하는 정서. 춘풍에 향기 돋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의인법이죠. 웃고 맞이하노라. 안민영의 시조다. 시들어가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연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나로 가겠습니다. 봉선화가는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EBS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표기는 B형 표기잖아. 그래서 A형 학생들을 위해서 밑에 해석을 넣어준 거야. 밑에 해석을 넣어놨으니까 보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자,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내니, 자, 희고 고운 섬돌에 그 깨끗한 흙에 촘촘히 심어냈습니다. 춘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 비웃지 마소. 봉선화 꽃에 향기가, 꽃향기는 없어요.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 안에. 취한 나비 미친 벌 세목골. 방탕하고 경박스러운 남자를 비유한 말이라고 나와. 따라올까 저 안에 두려워지네야. 경박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향기가 없는 봉선화다. 자, 향기 없는 봉선화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라고 적고, 얘들아 올해 규원가가 또 EBS 수능 특강에 있다. 규원가도 나올 때가 됐어. 규원가 구절로 치면 장안유협 경박자, 이렇게 딱 적으면 돼. 장안유협 경박자. 요게 이제 취한 나비 미친 벌이야. 허난설원의 규원가 구절.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같은 의미야. 자, 거기 방탕하고 경박스러운 남자,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지네. 정정한 저 기상을, 정숙하고 조용한 저 기상을 여자밖에 누가 못할 것인가. 자, 서리법이죠. 영탄법이고, 봉선화는 정숙한 여성의 벗이다. 이렇게 정리해. 봉숭아는 또는 봉선화는, 봉선화가야 정숙한 여성의 벗이다. 자, 맞춤법으로는 이래 얘들아. 맞춤법으로는 봉숭아라고도 해. 그리고 봉선화라고도 한다. 이거를 가지고 봉숭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봉숭화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복수표준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하면 넝쿨이 있어. 얘들아, 넝쿨. 그리고 덩굴이 있거든. 그런데 요거를 교묘하게 덩쿨이라고 하면 안 돼.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 덩굴째 굴러왔다 이래야 돼. 복수표준어들이 있으니까. 복수표준어. 자, 늦장불이다, 늑장불이다. 늑장 됩니다. 이것도 된다. 가물 또는 가뭄도 돼. 동의어야. 이런 소고기, 쇠고기처럼 뭐 쉬운 것도 있고, 복수표준어들을 좀 적어줘. 거기다가. 봉숭아, 봉선화. 복수표준어의 그런 사례들. 늑장 대응 된다고. 가물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 됩니다. 둘 다.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개하고. 자, 여인이 기거하는 방의 창이다. 차환을 불러내요. 가까이 두는 젊은 여자종을 불러내요. 다핀 꽃을 캐여다가 수상자에 담아놓고, 수놓는 도구를 넣어둔 상자에 담아 두었는데, 왜 꽃을 캐다가 담았다? 꽃을 따다가지, 정확하게는 꽃을 따서 담았다. 왜? 봉숭아 물 드리려고. 여공을 거친 후에, 바느질을 거친 후에 집안에 밤이 깊고, 자, 납촉이 밝았을 때 차츰 꼿꼿이 앉아. 흰 구슬은 백반이야. 백반. 봉숭아물 들여 본 사람 손 들어봐. 알죠? 백반을 갈아 봐수어 빙옥 같은 손 가운데.
여인의 예쁜 손이야. 난만이 개연해요. 흐물어지게 개연했어. 자, 봉선화를 빻았던 거야. 개연한 거야. 물들이기 위해서. 파사국, 이란, 페르시아 저 제후에 홍산궁을 해쳤난 듯. 홍산궁의 홍자 딱 네모칸 쳐봐. 홍산궁의 홍자가 봉선화의 보조관념으로 홍. 심공풍류 절구통에 홍수궁을 만한다. 자, 깊은 궁궐의 풍류, 절구에 붉은 도마뱀, 홍수궁을 빻아놓은 듯하다. 옛날에 빨간색 물감을 어떻게 얻었을까? 자, 배가 빨간 도마뱀 같은 게 있어. 도마뱀들이 그걸 잡아서, 자, 도마뱀은 그냥 말리면 돼, 햇볕에.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죽는 거야. 말라서 죽는 거지, 그지? 도마뱀들. 그리고 절구통에다 넣어. 그리고 그걸 빻아. 그러면 붉은색 물감이 되는 거야. 이미 죽었으니까. 봉숭아 꽃도 빻잖아. 도마뱀도 홍수궁을 만한다. 섬섬한 십지상에 가늘고 고운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내니. 자, 수 놓을 때 쓰는 실로 감아냈어요. 자, 시간의 흐름이다 여기까지. 즉 봉선화 물 들이는 순서와 방법. 자, 순서와 방법. 봉선화 물 들이는 순서. 그러니까 과정이야, 과정.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자. 조희 우해. 자, 흰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히 스며드는 양. 자, 붉은 물 네모칸 붉은 물이 미미히 스며드는 양. 가인의 얕은 뺨에 미인의 얕은 뺨에 홍로를 끼쳤난다. 홍로의 홍자 딱 네모칸 쳐. 붉은 이슬을 끼쳤난다.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자 일봉서를. 자, 춘나옥자. 자, 한 통의 편지입니다. 서왕모에게 붙였난다.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 선녀의 우두머리야. 자, 단단히 봉해 놓았습니다. 봉선화물을 들여서 춘면을 늦춰 깨어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놓고, 자, 손톱에 감아두었던 종이와 실을 풀어냈습니다. 옥경대를 대하여서 옥으로 된 화장대, 옥경대 앞에서 팔자미를 그리래니. 팔자 모양의 눈썹이야. 화장을 했습니다. 난데없는 붉은 꽃 동그라미 쳐. 자, 붉은 꽃은 손톱 끝에 붉은 물이 든 것을 가리킨다.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손가락에 붙었는다. 손화로 우히려고 했더니, 자,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했더니 분분히 흩어지고. 자기 손에 있는 거니까 분분히 흩어지는 느낌이죠. 자신의 손톱에 물든 봉선화를 꽃이라고 생각하여 잡으려고 했다. 입으로 불려고 했더니 섞인 안개 가리웠다. 자, 입김이 거울에 서렸구나. 자, 봉선화에 대한 여인의 정회 요게 담겨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봉선화 물 들이는 순서, 과정, 시간의 흐름이야. 그래서 이 손톱에 있는 이게 봉선화, 실제 봉선화보다 더 뛰어나다, 더 아름답다. 그래서 청출어람이 여기서 나와. 뒤에다가 딱 적어도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다. 자, 봉선화가 해설지에다가 전문을 넣어놨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해설지에 그 전문을 공부를 한다. 해설지에 전문을 공부를 한다. 6주차 해설지는 따로 강의 자료실에서 일단 자료실에서 받아서 해설지를 참고한다. 다로 갑니다. 수필 문제야.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뇨? 자, 매화는 있고 여기서 위대한 예술작품. 그 17번 문제, 그러니까 이 봉선화가는 작가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허난설원에 염지봉선화가 봉선화 물들이며라는 한시가 있어요. 그래서 허난설원의 작품으로 보기도 하는데, 17번 문제에서 나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 그랬죠. 달빛 어린 저녁 이슬 규방에 맺히면 예쁜 아씨 섬섬옥수 곱기도 해라. 섬섬옥수 아름다운 여인의 손이다. 봉선화 꽃잎 지어 숭채 잎에 말아서 등잔 앞에서 꼭 매느라고 귀고리도 울려서. 자, 봉숭아물을 드리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 주렴 걷어 올리며 10개 붉은 별. 자, 동그라미 붉은 별. 봉선화
손톱에 물들인 자 봉숭아물의 아름다움인데 10개 붉은 별 거울 비치고 혼자 웃었습니다. 손가락 10손가락. 풀잎에 손 닿으면 호랑나비 나는 듯하다. 2. 호랑나비. 아쟁을 뜯으면 복사꽃 놀라 떨어지는 듯하더라. 3. 복사꽃. 비유야. 병렬배치. 색채 이미지 시각적을 봐. 붉은 별, 호랑나비, 복사꽃. 두 볼에 분바르고 비단머리 손질하면 소상강 대나무 피눈물로 얼룩진 듯. 4. 피눈물 동그라미. 이따금 그림 붙잡아 반달 눈썹 그리면 붉은 비가 봄동산을 뿌리고 가듯. 자 5개의 비유어들이 병렬 배치되어 있다.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야. 17번의 답 1번 공감각적 표현으로 X를 합니다. 자 시각적 표현들이 있죠. 보기도 시각적 표현 중심이야. 공감각적 표현은 자 감각의 전이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에 있어. 다에 1년 2년 3년 쪽에 보면 배화는 어느 꽃보다 유독한 그 암향이 좋다 합니다. 백화가 없는 빙설 속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이 배화밖에 어디 있느냐 합니다. 홀로 소리쳐 피는 꽃. 자 꽃이 시각인데 소리쳐 피다니까 시각의 청각화가 있는 거죠. 의인법도 있고. 요게 공감각적 표현이야. 고전 시가에는 공감각적 표현이 굉장히 드물다. 상춘곡이나 만전춘별사나 관동별곡 이런데 극히 일부만 나와. 상춘곡, 만전춘별사, 관동별곡 이런 데 나와. 여기는 복합감각이라고 봐야 돼. 감각의 전이는 없고요. 자 10개 붉은 별 거울 비치고 시각. 혼자 웃었어. 청각도 있겠죠. 당연히. 아쟁을 뜯으면 청각. 복사꽃 놀라 떨어지듯. 이게 이제 손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 복합감각이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1번을 답으로 할 것. 2.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병치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거기 홍산공, 홍수궁, 붉은 물, 홍로. 여기도 붉은 별, 호랑나비, 복사꽃, 피눈물, 붉은 비. 율격을 살립니다. 3.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맞습니다. 반복이 있으면 정서고조 100% 맞아. 4.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봉선화물 드리는 과정, 순서 때문에. 5번.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대상의 이미지 부각받습니다. 붉은 색채 이미지. 17번에 왜 답이 1번인지 알겠지? 좋아. 18번 가자. 배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뇨? 세인이 말하기를 자 세상 사람들 세목골 쳐라 늙어야 한다 합니다. 배화는 그 늙은 등거리 용우 몸뚱어리처럼 뒤틀려 올라간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어 있고 그 위에 띄엄띄엄 몇 개씩 꽃이 피는데 품위가 있다 합니다. 자 늙어야 합니다에다가 세목골 1번. 세상 사람들이 배화를 평가하는 가치가 이렇게 있어. 이런 조건 하에서 배화는 최고다. 배화는 어느 꽃보다 유독한 그 암향이 좋다 합니다. 백화가 없는 빙설 얼음 속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이 의인법 시각의 청각화 배화밖에 어디 있느냐 합니다. 혹은 이러한 조건들이 자 외부 조건이야. 자 2번 외부 조건이라고 적으면 돼. 외부 조건들이 매화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긍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적 내가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이러한 많은 조건이 멸시된 곳에 있습니다. 그를 대함에 자 의인화된 매화를 대함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마음이 황홀하여지는 데야 어찌하리까. 나는 매화 그 자체 외부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야. 매화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야. 자 그 관동별곡에도 송나라 인포라는 사람이 매화를 아내로 삼고 매처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 관동별곡에 송나라 인포의 고사야. 그러니까 매화 그 자체가 처로 삼을 만큼 매화 그 자체를 좋아했겠죠. 시적화자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자 외부 조건 없이야. 황홀하여지는 데야 어찌하리까. 배화는 그 둥치를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자라고 싶은 대로 우뚝 뻗어서 제 피고 싶은 대로 피어오르는 꽃들이 가다가 훌쩍 향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가 방 한 구석에 있는 채도 않고 은사처럼 자 숨어 살던 선비처럼 겸하게 앉아있는 품이 그럴듯합니다.
나는 구름같이 빈 매화 앞에 단정히 앉아서 행여나 풍겨오는 암양을 다칠세라. 다칠까 봐서 애인 수준이죠. 암양을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 쉬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기에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곧 무슨 이야기인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매화를 대할 때의 이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리법, 영탄법 똑같습니다. 자, 위대한 예술 동그라미 쳐놔.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게 A, B, C, D 봅니다. A, B, C, D. 내 눈앞에 한 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자, 1번 히랍에서도 유명한 피디어스의 작품인가 보아요. 다음에 운강과 용문에 자, 중국 거대한 석불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 눈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자, A, B 묶어. 위대한 예술 작품이야. 그러나 수요의 짧은 시간에 이 여러 환영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석불이 구체화한 겁니다.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겨 없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현황하게 합니다. 석굴암 이런 거죠. 그러다가 나는 다시 힘을 건 이 C조의 백사기를 봅니다. A, B, C, D 연결해.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야. 백사기. 2조 백자다. 이게 매화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하고 다 연결돼 희미한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젓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의인법. 그 수줍어하는 품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구려. 자, A, B, C, D는 다 연결된다. 고동의 빛이 제 아무리 곱다 한들 세목골 용천효의 품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이렇게도 정막한 아름다움 동그라미 화류법 의인법 정막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중국 최대의 청자 만드는 곳이 용천효의 품인데 D하고 E는 대조. 자, 문맥상 이조백자가 가장 아름답다. 근데 C 신라의 불상하고 똑같고 요게 대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질적이다. 위대한 예술작품 ABCD야. 위대한 예술작품 ABCD. 용천효의 품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이렇게도 정막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대개 매화가 구름같이 핀 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환상. 그러다가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 듯 만 듯한 향기. 암향이죠. 암향. 매화는 그윽한 향기 암향. 내 코를 스치는구려. 내 옆에 선생이 막 책장을 넘기시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 정중동의 매화야. 매화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매화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다. 16번 문제 가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1번 가와 달리 나는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전부 다 가나다의 공통점이야 얘들아. 의인법 대상의 인격 부여 다 있어. 2번 가와다는 대상과 일정한 자 비판적 거리 유지 X에 가든 나든 다든 예찬적이고 자 예찬적이라서 심리적 정서적 거리는 밀착되어 있는 입장이야. 3번 나 다는 환상을 통하여 대상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환상은 그 매화에 나오죠. 맨 마지막 문단에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다는 있는데 나에는 없죠. 이 봉선화가에는 이 나의 뒷부분에 꿈속에서 이 노기홍상 일여자가 하직 인사를 고해. 봉숭아꽃이 떠난다는 인사하는 장면이 꿈속에서 나와. 그 부분이 이제 환상일 수는 있는데 제시문에는 없다. 실제 봉선화가 있고 4번 답이네. 가나다는 모두 대상에 대한 자 형광사인펜 100%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는 시나 수필에서 100% 맞는 선택지. 주관적 인식은 주관적인 생각이야. 가 반쯤 시든 꽃이 아름답다. 다 봉선화는 정숙한 여인의 벗이다. 봉선화의 아름다움 다 주관적인 글이야. 그리고 매화를 이렇게 예술품과 동격으로 놓고 있잖아. 지금 위대한 예술품하고 똑같다. 매화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사람은 주관적으로 저런 위대한 예술품이 없어도 물론 이제 신라의 석불이 있고 이조백자가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거기 A에 해당되는 한 개의 대리석상, 히랍의 피디어스의 작품,
그 다음에 중국의 운강과 용문에 거대한 석불이 없어도 매화를 보면 똑같은 감정, 똑같은 감상에 잠기게 된다. 자, 그래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 맞는 선택지야.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인식에다가 내면 세계, 정서, 심정, 심리, 정조, 정취, 감흥, 감정, 마음을 드러내죠. 5번 가나다 모두 부분에서 전체로 시선을 옮긴다 X합니다. 16번은 쉽게 4, 100%에 해당되는 선택지. 17번에 1로 풀었고 18번을 가장 많이 틀리는데 자 기억에서 걸리나 봐. 고울사적 꽃이여 반만여인적 꽃이여 생명체 일반의 유한성 꽃으로 대표되는 자 여유였으니까 반만여유였으니까 자 생명체 일반의 유한성을 함축하죠. 피어나고 시드는 것 생명현상의 일종의 대유법이야 얘들아. 대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꽃으로 나타내고 있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18번 답이 애상적 작품 분위기 형성 말도 안 되죠. 자 얘들아 이건 정리해. 애상은 슬픈 거야 그냥 슬픔. 애상적이다 그러면 슬프다 이거고 무상은 허무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 허무하다. 작년 6월 평가원 A형에 나온 먼저 이제 0506 평가원에 나온 이조년의 다정가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조년의 다정가는 한 번 더 나왔어. 작년 6월 A형에 나왔는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애상의 정서, 슬픔의 정서가 애상이다. 자 무상감은 인생 무상이 있는 거고요. 그냥 슬프죠. 무상은 허무의식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니은의 꽃은 뭐야? 다핀 꽃을 캐어다가 지금 봉선화물을 드리려고 하죠. 설렘과 기대감. 자 18번의 3 니은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을 드러내고 있죠. 수상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디귿입니다. 매화죠. 화자의 고매한 품격을 부각하죠. 은자처럼 겸허한 모습. 매화다. 5번 디귿은 화자의 개성적 신미안을 드러내죠. 자 세인들과는 다른 안목이죠. 매화 감상과 예술 감상을 동일시합니다. 18번의 2, 19번의 A, B, C, D는 매화를 감상할 때 화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영이고 자 5는요. 이 이조백자의 적막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하면서 대조되는 중국의 청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백자가 최고의 예술품이다. 20번 갑니다. 이것도 좀 틀린 녀석들이 많은데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경건해지는 마음과 보기에 놀라운 감정을 적절하게 비교한 것 그랬습니다. 보기를 보자 나는 매화를 볼 때마다 항상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정에 붙들리고야 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은 추위를 타지 않아요. 추위 세목골 한풍을 택해서 피기 때문이요. 외부 조건이네. 둘째로 그것은 그럼으로써 초지상적인 비현세적인 인상 자 지조 절개의 화신이죠. 비현세적인 인상을 내 마음속에 던져주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 외부 조건 때문에 자 놀라운 감정과 만나게 된다라는 글쓴이의 감정이 나왔어. 그런데 다의 글쓴이는 다의 서술자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매화 그 자체가 좋다라는 거지. 이를 경건해지는 마음과 놀라운 감정은 모두 계절의 순환에 역행하는 대상의 속성과 모습에서 받은 감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보기에만 해당됩니다. 놀라운 감정, 계절의 순환에 역행하죠. 추위를 타지 않고 구태여 한풍을 택해서 피기 때문이다. 1번으로 가서 틀리지 않도록 경건해지는 마음은 X. 이 경건해지는 마음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좋아. 또 놀라운 감정 역시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입니다. 거기 폄하하려는 반어적인 의도 X에 자 폄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3번 경건해지는 마음은 자 고목이 된 대상의 오랜 연륜에서 비롯된 존경심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대상의 자연스럽고 겸허한 상태고 놀라운 감정은 대상의 자연스럽고 겸허한 자태에서 비롯된 깨달음이다 그랬는데 경건해지는 마음은 조건 없이 황홀해진다 그랬어. 놀라운 감정은 자 보기에서는 외부 조건 두 가지고 3번도 안 돼. 4. 경건해지는 마음이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대상에 몰입하는 경지 맞습니다. 조건 없이 황홀해진다.
놀라운 감정은 외부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경탄감이죠. 추위를 타지 않고 구태여 한풍을 택해서 피기 때문에 지조절개의 화신이다. 4번다. 5. 경건해지는 마음은 대상을 인공적인 예술품 X에 위대한 예술품으로 생각한 경지죠. 인공적인 X. 놀라운 감정은 대상을 우주와 섭리를 따르는 자연물. 자, 우주의 섭리를 따르는 자연물이라면 자, 한풍을 택해서 핀다. 상식적으로는 우주의 섭리를 거역하는 자연물인 거지.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져야지 정상이지. 절개지조의 화신이다. 그래서 20번은 차분하게 보면은 4번밖에 없는데 좀 많이 틀렸다. 자, 7쪽부터 이번 주 숙제 실전 훈련을 꼭 1번 위에다가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해서 8시 40분에서 10시까지 시간 재서 풀고 저 뒤에 정답 및 해설 참고하고 해설 강의 꼭 듣고 해설 강의 듣고 자, 수능 용어 어휘 공부하고 수능 용어 어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인가. 수업 들은 날 바로 복습을 하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두면 이제 3월 학평, 4월 학평 때나 6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전에는 금방 복습이 가능해. 잠깐만 살펴봐도. 복습의 방법은 정답의 이유. 왜 오답일까? 그 이유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한다.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인가. 지금 가서 복습해야 한다. 자, 그러면 1등급은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